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끝낸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오리지널 책으로 읽었고요. 보통 400페이지 이내의 영어 책을 읽는데 제가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끝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분 책은 그래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학교에서 제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것들 말고 그 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학교에서 안 배운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쿠바의 스파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아니면 영국의 더 블리츠 사건 등등등. 베트남 전쟁 이야기도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외의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나야 이해가 가서 챕터를 넘어가고 또 다음 챕터에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던 게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요. 말콤 글래드웰이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언더독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더 강한 것이고 그 강해 보이는 그 강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제일 취약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차치하고 여기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필리스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이었죠. 골리앗을 밑으로 보내고 그 밑에서는 또 한 명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엔딩을 알죠. 누가 이겼는지 다 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되게 재밌는 사실이 골리앗이 serious medical condition, 아픈 환자였다. 사실은 acromegaly,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이런 손발, 얼굴의 골격들이 계속 비대해지는 그런 거인병 같은 걸 앓고 있었다. 이런 비대증이 강해지면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아마 골리앗은 뭔가 되게 확실하게 보는 시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슬링거가 이렇게 스톤을 던질 때 그것도 아마 안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말콤 글래드웰이 하면서요.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상주의 화가들 있잖아요. 드가, 세잔, 마티스, 르누아르, 고갱 등등등 피사로도 있죠. 그 사람들의 그림은 파리의 명성 있는 살롱에 걸리지 못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그림이나 아니면 되게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거나 전장에서 이긴 병사의 모습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림이 인정받지 못했다. 근데 거기에 그 살롱에 걸리지 못해서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자살한 화가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그 기관에서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만의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명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콤 글래드웰은 Little Pond, A Big Fish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버드대에서요.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OK 대학, 그냥 괜찮은 그런 대학의 상위권 학생들의 활약이 졸업 후에 더 뛰어났다고 해요. 단순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퀀티티, 숫자뿐만이 아니라요. 퀄리티, 즉 질적으로도 월등히 우수했대요. 근데 SAT 성적으로만 보면 하버드 중위권이요. OK 대학의 상위권보다 훨씬 우수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MI에서 학생으로 있지 않고 버클리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옆 클래스에서 헤수스 몰리나가 막 피아노를 치고 진짜 막 다양한 세계의 천재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 내가 갔으면 내가 잘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막 좌절감을 느끼면서 음악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A Big Fish in the Little Pond 이 이론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거는 전 좀 많이 수긍이 갔어요. 무조건 인류대학에 갖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적당한 학교에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좋다 이런 말을 말콤 글래드웰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UCLA 심리학 교수 비오르크 이 교수 부부가요.
Desirable Difficulties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CRT, The Cognitive Reflection Test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테스트래요. 웃긴 거는 이 테스트를요, 되게 보기 좋게 깨끗한 종이에다가 큰 글자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지고요. 오히려 알아보기 힘든 폰트를 쓰고 글자를 더 작게 이탈릭체로 쓰면 이 문제들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UCLA 심리학 교수 비오르크 부부가 말한 Desirable Difficulties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좀 더 힘들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게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5번째 디슬렉시아 이야기로 넘어오거든요. 난독증이죠. 그러니까 글을 잘 읽을 수 없으니까 좀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difficulty가 더 많겠죠. 그런데 사실 성공한 CEO들 중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얘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싫어하는 미국의 문화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상황이 페어하지 않으면 조금은 거짓말하고 이렇게 남을 속여도 괜찮다 주의가 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5세 이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 difficulty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하면서 더 우수해진다.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중 67%가 16살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을 잃었다.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44명 중에서요 12명이 그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6번째가 런던 블리츠라고 1940년에 독일이 영국에 무차별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희열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갖고 태어나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딱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전면적으로 맞닥뜨려진 후에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네? 하면서 취득되어지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독일인이 그렇게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리고 여러 사람이 죽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내가 멀쩡하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전파할 요소가 약한 거죠. 폭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매일 밤 나는데도 내가 아직 멀쩡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의 용기를 더 북돋아 준다라는 게 말콤 글래드웰의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얘기는요. 책에 나오는 트릭스터 테일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북이랑 사슴 둘이서 달리기 경기를 해요.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가 사슴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트윈 브라더를 결승점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슴이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쫙 숨어있던 쌍둥이 동생이 먼저 결승점을 골인하는, 그래서 디어를 이겼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브럴 래빗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쁜 여우가 타르로 인형을 만들어서 래빗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놔둬요. 그래서 토끼가 인사를 했겠죠. 근데 이 인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고 하다가 그 타르가 온몸에 묻어가지고 이 토끼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우가 나타나죠. 여우에게 토끼가 꾀를 쓴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얘는 절대 안 해줄 테니까 살살 비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더 괴롭히죠. 제발 그러면 덤불숲,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덤불숲으로는 저를 절대 빠뜨리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그래서 덤불숲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사실 토끼는 거기서 나고 자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들을 이용해서 타르를 다 벗기고 이제 밖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2개가 다 남을 속이면서 내 목적을 쟁취하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페어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나는 저 사람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깔려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서 읽으면서 내가 미국에서 지금 거의 8년, 9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살면서 미국 문화, 미국 사람들한테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거구나.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트릭스터에 대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용인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도덕적으로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신념대로 항상 움직여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게 뭐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속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열심히 했으면은 거기에 만족을 한다 뭐 이런 주의였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중에 졸업하고 누가 너에게 너 뭐 작곡할 수 있어? 프로듀싱 할 수 있어?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노라고 하지 말래요. 작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yes, I can do it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노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 노래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기획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단 기획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해라.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였고, 실제로 뮤직 인더스트리에서는 거의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장려하는 것도 있고, 미국 문화 같은 게, 제가 물론 미국 사람을 다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최소한 겪었던 사회, 제가 겪었던 뮤직 인더스트리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거는 트릭스터 테일에 되게 가까워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서 찾고 되게 뜨악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통틀어서 제일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